자, 이번 시간은 행정행위에서 부관입니다. 부관 같은 경우도 언제나 어떤 시험이든 부관은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부관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내용을 형성적 행정행위에서 특허 인가 대리하고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 이 부분을 좀 약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먼저 형성적 행정위에서 여기 특허 인가 대리, 그다음에 준 법률 행위적 행정위 특허 인가 대리하고 해서 부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명령적 행위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특허 인가 대리에서 그 나머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부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73페이지 용어가 좀 간략히 되어 있는데 특허 인가의 비교 이 문제하고 인가하고 대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빼가지고 자, 다이렉트로 이제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자,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특허 이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허가와 특허, 그다음에 인가와의 차이점. 특히 이제 앞에서 보신 이름이 허가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특허인 경우가 있어요. 기와 허가, 어업면허. 허가 면허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가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 특허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조명 설정 허가. 이름이 허가이지만 도로 조명 허가 있죠? 허가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허가라고 이제 명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성질은 특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가, 대리 있고요. 자, 특허에 있어서 이제 그건 다 설명드렸고, 인가 좀 설명 더 해야 돼요. 인가, 대리도 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인가 같은 경우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이쪽 부분은 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인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이 기본 행위가 있습니다. 인가의 기본 행위가 있어요. 인가의 기본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해서 보충 행위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행위를 보면 이 기본 행위 대상은 법률 행위이어야 합니다. 요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7급이든 9급이든 잘 나옵니다. 자, 인가라는 것은 보충 행위예요. 행정청이 보충 행위인데 그 기본 행위가 법률 행위에 돼요. 법률 행위고, 자, 우리 사인 간의 법률 행위가 있죠.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 있죠. 이 지역 설정되면, 구역 설정되면 이때 자, 토지 거래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때 허가는 법적 성질이 인가예요. 아까는 특허가 예를 봤지만 토지 거래 허가,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참 잘 나오는 게 정관 변경 허가. 정관 변경 허가도 법적 성질이 인가입니다. 판례가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이것은 법적 성질이 이름이 명칭이 허가이지만 법적 성질이 인가입니다.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과 사인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은 어때요? 일단은 성립하죠. 성립하는데 여기다가 행정청이 뭐를 한다고요? 이게 기본 행위인 법률 행위. 반드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는 반드시 법률 행위이어야 합니다. 사실 행위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되는 거고, 이렇게 인가를 보충 행위로 합니다.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요. 보충 행위로서 인가가 있으면 이때 비로소 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발생 완성돼요. 완성 발생됩니다. 그러니 인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틀려요.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다. 틀린 거예요. 사실행위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뭐와 혼동되는가 하면 이런 거 혼동돼요. 여러분들 이 법률행위 보면 공법행위인 경우도 있고 사법행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를 혼동하는가 하면 이 사법행위는 법적 행위예요. 법적 행위고 법률 행위인데 사실행위는 전혀 아니에요. 사실행위와 법적 행위를 크게 나눠주고 법적 행위로서 이 법률 행위이고 법률 행위는 이와 같이 공법 행위인 경우도 있고 사법 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사법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우리 교재에도 잘 돼 있지만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가가 이제 74페이지 있으니까 의, 법적 성격 나오죠. 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이게 뭐야, 이게 기본 행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충행위. 여기 해놓고 법적 성격,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인간은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판례대로 해야 돼. 판례대로 이것이 기속행위인가 재량인가 이미 나온 판례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이 있어요. 허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고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에서 이 조금 보시면 대상 보세요. 허가의 대상.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죠. 하지만 인가는 반드시 법률 행위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강제 집행 가능성 봐보세요. 허가는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되지만 인가는 보통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죠. 왜? 형성적 행위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가 무특허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바로 무효가 되고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은, 요거 이제 일단은 기본행위 보충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7급과 9급 기출문제에서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기본행위, 보세요. 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충행위에 하자가, 보충이 뭐예요? 이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여야 돼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보충행위에, 좀 다시 바꿔서 쓰겠습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보충행위에 하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 반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고 보충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응?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보충행위는 인가에 하자가 없어요. 그럼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하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요거 하자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돼요. 요걸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기본 행위에 하자가 없고 보충 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인가를 대상으로 해야 돼. 이거 안 돼요. 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항고소송,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잘 나와요. 매우 잘 나오니까 요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특허와 인가에서 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문제가 안 돼요. 앞에서 이제 이거 비교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딱 팁을 딱 2개 드리는데 요거는 계속 시험에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시험이 안 나오겠지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법규 하명은 인정돼요. 법규 허가는 인정 안 돼요. 법규 특허는 인정 안 됩니다. 인정됩니다. 응? 인정되고 법규 인가는 인정이 안 돼요.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법규 하명과 법규 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각 개별법에서 이건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니까 그죠?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법규, 입법의사예요. 이건 입법의사입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마다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브리트로 나옵니다. 법규 하명은 인정되고 법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법규 특허는 인정되고 법규 인가는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 팁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허가가 있어요. 허가. 그 다음에 특허. 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허가는요. 허가는 이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의 신청, 다른 말로 출원이요. 출원이 필요 요건이야. 신청이 필요 요건이 아닙니다. 이 신청이 필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청이 필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때 그래서 필요 요건이 아니니까 수정 허가도 가능해요. 수정 허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출원 허가, 무신청, 무출원 허가도 무효가 안 돼요. 즉 수정 허가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행정청한테 미국 행정청에게 일본국 자동차를 갖다 수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수입 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지금 미국하고 좀 무역 적자 때문에 좀 난리 났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 수입하지 말고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시오라고 미국 자동차 수입 허가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해서 내주는 거예요. 이거 무효 아닙니다. 다만 이때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일본국 자동차 수입 허가 신청했던 사람이 동의를 받으면 그냥 확정됩니다.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내용을 수정 허가로 한다 하더라도 왜? 허가 신청이 필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허가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것이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무출원 허가도 유효입니다. 자, 통행금지. 여러분 통행금지 해제는 허가입니다. 자, 우리 군 당국이요. 통행금지 해제 전방에 있는데 우리가 일반 주민 해당 인근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통행금지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착오가 있어서 이 군사령관이 통행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이거 유효입니다. 비록 착오해서 인근 주민들이 허가 신청, 통행금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가 돼요. 요거 나오고 근데 특허와 인가는 주의하셔야 돼요. 특허와 인가는 이 허가와 그 차이점, 허가와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특허와 인가는 출원이라고 해요. 이 신청 똑같습니다. 이 출원이 필요 요건입니다. 이건 필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특허와 인가 같은 경우는 아니 세상에 출원이 없어,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무출원 착오에서 무출원 특허라든지 무출원 인가가 있으면 이건 적법 유효 요건이 아니라 뭡니까? 적법 처벌 요건이 아니라 요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죠. 바로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다음에 나온 게 수정 특허, 수정 인가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왜? 허가, 인가, 신청, 출원한 내용대로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했는데 요거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팁으로서 우리가 비록 이제 개념 위주로 하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우리 뒤에 기출 문제가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보도록 하죠. 좀 이것도 보시면 잠깐 개념에서 중요할 것이 잠깐 이걸 정리하도록 하죠. 처음에는 뭐 공통 수학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하죠. 나중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처음 할 때만 도움 됩니다. 지금 이제 요 보시면 뭐 확인 공중 통지 수립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 교재 봐보세요. 75페이지의 하단에 도표 잘 나와 있습니다. 요 예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특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75페이지에 그 확인의 도표 보면 뭐가 나와요? 실내에서 첫 번째 줄에 발명특허 나오죠. 동그라미. 발명특허, 도로구역 결정도 동그라미. 이 발명특허는 이름이 특허이지만 강학상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정행위의 특허가 아닙니다. 이 발명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에 해당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2번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번, 3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그럼 제가 예를 들면 그 예를 잠깐 해놓고 갈게요. 여기 공중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행위. 그죠? 이거 보시면 예를 들면 공무원 합격 증명서 발급행위. 자, 합격자 결정은 어디에 해당돼요? 확인. 합격자 결정은 확인에 해당되고 합격 증명서 발급행위는 이 공중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행위 또는 각종 공부의 등기 등록행위는 전부 다 공중이에요. 요 짝씩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해놓으시고 그럼 먼저 자 우리 이걸 잠깐 설명하고 하죠. 76페이지에 확인 봐보세요. 의, 법적 성격, 효과 나오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확인 좀 봐봐요. 의를 봐보세요. 여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정보 또는 정보에 대해서 자 밑줄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밑줄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자, 확인은 그래서 의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의에서 확인해서 준사법행위 써놓으세요. 준사법행위 확인 준사법행위 써놓으세요. 법적 성질이 준사법행위예요. 행정기관이 법원이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사법행위, 법적 성격, 기속행위. 좀 확인, 공중, 통지, 수립이 전부 다 기속행위예요. 이거 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과 공중이 차이점 나오는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교재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하에 판단 표시하는 준사법행위를 말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FM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준사법행위를 쓰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효과는 당연히 법률이 똑같이 다 기속행위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확인에 의해 다시 한번 발명특허 어디에 해당돼요? 특허가 아니에요. 강학상 특허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에 해당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지인데 공지가 아니라 공증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좀 바뀌었네요.
공지가 아니라 공증이에요. 공증.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과 공증의 차이점이 뭐냐? 확인은 분쟁이나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공증은 우리 공증 쓰자죠. 공증은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 다툼이 없는 사항, 분쟁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하는 인식 표시 행위입니다. 인식 표시 행위. 이건 판단, 이건 판단, 준사법행위로서 판단 표시 행위고, 이건 인식 표시 행위. 제가 이걸 써드릴게요. 시험에서 기존 기출문제에서 잘 나오는 것이 확인과 공증을 바꿔서 쓰는 거. 이것은 분쟁을 전제로 하죠. 분쟁,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이건 또 판단 표시 행위죠. 판단 표시 행위예요. 즉 준사법행위란 말이에요. 준사법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바뀌면 틀린 거예요. 요거는요. 분쟁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청의 인식 표시 행위예요. 그래서 그죠?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맞춰보세요. 합격자 결정 어디예요? 다툼이죠. 서로가 합격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점수 채점 해봐야겠지만 합격자 결정, 합격 증명서 발급, 여권 증명서 발급, 각종 공부회의 등기 등록 이런 거.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 힌트. 행정심판이 재결은 준사법행위예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과 그 상대방 사인 간의 다툼을 전제로 하죠. 행정청의 공적인 권위에서 이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적인 권위에서 판단 표시하는 준사법행위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여기에 해당돼요. 확인. 발명특허 여기. 자, 말씀드렸고 통지, 그 다음에 통지 나오죠. 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통지 지금 교재가 77페이지 봐보세요. 통지. 됐죠? 이것도 보세요. 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 또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관념의 통지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교재에 해당되는 예가 있으니까. 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죠. 대집행계고가 있어요. 또 행정상 강제징수서, 국세징수법상 독촉 등 이런 것 등이 의사의 통지예요. 관념의 통지를 다른 말로 사실이 통지라고도 해요. 이렇게. 자, 됐고요. 우리 교재 보면 여기 또 공증과 통지에서 여러분들 판례가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이건 무조건 중요해요.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우리 교재대로 정리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항고성, 행정성, 최소성에서 처분성, 최소성, 항고성이 대상 적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됐죠? 매우 중요해요. 수리 많이 배웠죠? 허가 신청하면 적법한 허가 신청하면 행정청이 일단 이거 받아서 수리하죠.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이거 수리예요, 수리. 우리가 또 뭐 건축법상 신고하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 수리 이미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넘기시고 다 끝났고요. 수리까지 해놓고 수리 거부 우리가 앞에서 사연의 공법행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 부관을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까지 요까지 정확히 정리를 해놓고 이어서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관은 어떤 시험에서도 꼭꼭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에 잘 돼 있는데요.
부관이란 무엇인가? 의의부터 종류, 부관이 뭐 사항적 한계, 뭐 내용적 한계, 시간적 한계 쭉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되어 있고요. 부관에 대한 쟁성, 부관의 하자와 이행행위 효력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부관을 처음부터 좀 봐볼게요. 부관의 의를 봐보세요. 우리 교재.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서 부과된 종된 규율이다. 종된 규율이다. 이게 이제 그 현재 다우서리 견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잠깐 요거를 조금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서 쟁송과 관련돼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뭐 내용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책은 많이 요약을 해서 잘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설명이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부관의 의의를 좀 들어볼게요. 당구장 표시합니다. 여기 이제 그 행정청이 있어요. 행정청 약자입니다. 이게 행정청 약자. 그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갑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합니다. 자, 이 행정행위는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행정행위를 주된 행정이라고 해요. 주된 행정행위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네. 주된 행정행위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가 행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를 부과한다고요? 뭐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가? 부관을 합니다. 부관을 부과합니다. 이 부관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종전에는 종된 행정행위라고 했어요. 종된 행정행위. 지금은 이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죠? 종된 규율, 종된 행정행위라 하지 않고 종된 규율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행정법학회의 다우설이에요. 이렇게. 자, 종된 규율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부관은 행정청이 이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본체 행정에 대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정청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부과해야 돼요. 이 부관은.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법정 부관은 부관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이때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입법의사예요. 입법의사니까 이 법정 부관은 부관성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인정 안 돼요. 법정 부관은 부관 아닙니다. 법정 부관은 부관이라면 틀려요. 법정 부관은 부관성이 부정됩니다. 이때 이 종된 규율인데 이 종된 규율은 이 부관이 주된 행정에 대해서 본체인 행정을 규율을 하는데 자 이렇게 부관은 주된 행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이 부관은 주된 행정에 대해서 본체인 행정에 대해서 자 법적 효과를 갖다가 제한하거나 또는 보충하는 역할을 해요. 좀 우리 개념 우리 교재에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 잘 보셔야 돼요. 법적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는 것이 부관이다. 그런데요, 자 부관 중에서 이 주된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는
부과하는 부담이라는 부관이 있어요. 이 부담은요, 부관 중에서 줄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에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부담은 줄인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담 이외의 나머지 부관은 전부 다 몽땅 줄인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해요. 자, 나머지 부관입니다. 나머지 부관. 이 나머지 부관은 어떤 성질인가 하면 공통적으로 이 줄인 행정행위와는 띄어서 줄인 행정행위와 분리되어서 떼어서 이렇게 독립해서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종속성이 매우 강합니다. 종속성이 매우 강해서 나머지 부관은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 안 돼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관 중에서 부담은 이건 독립성이 강해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그죠? 여기까지 그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관 중에서 줄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독립성이 강해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는 부관은 뭐죠? 예,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이거 이제 다 맞추는 겁니다. 요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거 맞추시면 고득 좀 하세요. 그렇죠? 부담이에요. 나머지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잘 봐보세요. 요거 매우 중요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안 돼서 부관 자체는요, 처분성이 부정돼요. 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면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부관 자체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관만 떼어서 분리해서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행정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관 자체만을 딱 띄어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려면 독립한 행정행위로 인정되어서 이것만 딱 띄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요거는 반대로는요. 요건 독립성이 강해서 부담 자체가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처분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요, 이 부담 자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관부 행정행위 중에서 봐보세요. 부관부, 즉, 좀 고치겠네요. 부담부로 해요. 부담부 행정행위. 이 부담부 행정에서 빨간 거 표시합니다. 이 부담만을 갖다가 부담부 행정이 전부가 아니라 이 부담만을 갖다가 딱 띄어서 최소 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띄니까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해요. 일부 취소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독립성이 없어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 대상으로 해야 돼요. 됐죠?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죠? 요거까지. 자, 요거 해놓고요. 자, 일단은 크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다른 것을 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히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관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먼저 그 78페이지의 부관의 종류 봐보세요. 먼저 맨 처음에 뭐 나오죠? 네.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세 번째 뭐 나오죠? 자, 네 번째는요. 그렇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 효과의 전부 배제입니까? 일부 배제입니까? 일부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봤던 거, 좀 전에 봤던 거, 부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정 부담 나와요. 요거 일단은 그 조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그 다음에 기한은 잘 돼 있고요. 기한도 조금 좀 보약 게 있어요. 차례권 여부,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부담, 수정 부담이죠.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교재 좀 보충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부관 중에서 조건과 기한을 구분하셔야 돼요. 조건과 기한은 뭐가 틀린가 하면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조건은 장래 어떤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것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차이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먼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봐보세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 있어요. 자, 용어 익힙니다.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제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두 가지 알아두시면 편한데 이렇게 하면 정지 조건은 잘 안 들어와요. 효력 발생 조건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해제 조건은 효력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효력을 소멸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죠. 왜냐하면 이건 조건, 요거는 조건 성취 전의 모습을 볼 때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 하고 조건 성취 후의 모습을 보면 효력 발생 조건 또는 효력 소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어 좀 낯설죠. 낯서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정지 조건 설명할게요. 제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어디에서 시험 나오는 거면 부담고 우리가 부관에 가보시면 기출문제 가보시면 이 해제 조건과 뭐가 있어요? 이 부담이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보통 틀린 지문으로 유도하는 지문이에요.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죠?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유효예요. 이미 행정기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 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효입니다. 근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고 나서는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장래향에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일단 조건은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이거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자, 됐죠? 일단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한을 보면 기한에서 크게 기한은 장래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데 먼저
확정 기한이 있어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확정 기한은 예를 들면 시기와 종기 볼게요. 자, 어때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신한테 자 이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달 장학금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행정청이 약속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2018년 1월 1일 날 딱 시작되는 시기 이때부터 매달 행정청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의 장학금을 매달 줘야 할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언제가 종기간이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건 도래가 확실하죠?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 그럼 불확정 기한은 뭐냐? 불확정 기한인 뭐냐? 우선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기한인지 조건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참 그죠? 사람은 출하면 멸하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오직 신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 신 부정하면 종기를 부정하면 뭐 자연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망이라는 사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에서 기한입니다. 다만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 돼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이유가 이 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뭐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이 종기를 정한 경우 자 어떤 행정행위가요 영업허가 같이 어떤 행정행위가 한번 허가를 내주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허가가 아니 우리 식당 한번 식품 위생 법상 영업허가 받으면 뭐 직업으로서 죽을 때까지 하셨습니까? 몇십 년 하셨습니까? 그죠? 이 행정행위가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 뭐 2년 3년 붙였다. 이 종기가 도래했을 때 이 종기는 뭐다? 그렇죠? 이 종기는 갱신기간으로 봅니다. 혹시 존속기간으로 본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요거 틀려요. 요거와 같은 말이 조건이 존속기간 이건 맞아요. 요건 맞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틀려요. 여기까지. 됐고요. 기한까지 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우리 책에서 조건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빠졌어요. 그래서 행정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보관. 다 돼 있네요. 발생하면 뭐예요? 정지 조건. 소멸하면 해지 조건이에요. 한꺼번에 다 쓰셨습니다. 교재에 돼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 개념. 이거 다 들어왔네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맞습니다. 기한 됐고 철회권 여부 읽어보시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우리나라 더설팔대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대해서 부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관성을 긍정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부담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그 부담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주된 행정이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를 불이행한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또 이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정부담 마지막 나와요. 수정부담 나오는데 이 수정부담 보시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행정청이 내용을 수정하여 허가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처음에 두 번 나왔어요. 수정부담은 현재 우리 행정법학회 다루설에서 이것은 부관이 아니라고 봐요. 부관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부관이 아니다. 그럼 뭐냐? 새로운 행정희로 봐요. 새로운 행정희로입니다. 새로운 행정희. 수정허가를 봐요. 수정허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부관이 사항적 한계에서 부관이 부과 가능성 봐보세요. 자, 기속행위. 자, 이건 이제 부관이 사항적 한계인데 부관의 부과 가능성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요거 정리 잘 하셨는데 제가 정리하는 대로 해야만이 기억이 오래 남고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 잘 돼 있으니까 책을 일단 꼭 정리하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기 책은 나와 3번에 부관의 사항적 한계에 그 부관의 부과 가능성 도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제가 멘트로 말로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전혀 인정되잖아요. 근거법규에 그대로 구속해서 행정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족을 붙일 수 없어요. 부관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부관을 부과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부관도 예외적으로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거나 법률 보충적 부관이 있을 때는 자, 법률 보충적 부관일 때는 부관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부관이 부과 가능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하고 법률 보충적 부관일 때는 부관이 가능해요. 기속행위는 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재량행위는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도 법률의 규정 없이도 재량행위는 자유롭게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관도 예외적으로 수정허가 중요합니다. 기와허가, 수정허가가 아니라 기와허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와허가와 같이 포괄적인 법률관계 설정이나 신분관계 설정 또는 집단행위 등에는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관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와허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와허가 판례에 한다면 기와허가는 재량행위, 특허로서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면 기와허가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 발생하는 것이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기와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거 해놓으시고. 그래서 양가로 2번 판례의 견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관의 내용적 한계에서 쭉 나오죠. 예, 보시고. 부관의 시간적 한계 볼게요. 부관의 시간적 한계는 뭐냐면, 요거는, 양가로 1번이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부관의 그 시간적 한계에서 양가로 1번에 처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후 부관의 이 가능성. 자, 여러분들 사후 부관의 가능성 원칙적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부정 이렇게 해야 돼요. 부정. 예외적으로 긍정 이렇게 해야 돼요. 긍정. 어떻게? 우리 책 나온 대로 첫 번째 법률이 근거가 있다. 사후 부관을 인정하는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상대방이 동의해요. 상대방의 동의. 책 나와 있어요. 책 들어오세요.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부담 유보. 네 번째가 뭐예요? 사정 변경. 그죠? 총 예외적으로 네 가지 있으면 사후 부관도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까지는 행정법학회의 다우설이 인정하지만 판례는 이 세 가지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까지도 다 추가해서 인정해요. 사정 변경에 의해서 부관도 가능하다. 부관의 시간적 한계에서 좀 4개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째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부관이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이죠. 이것도 조금 난이도 있는 건데 하자에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효력, 그래서 무효인 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 취소 사유의 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요거하고 부관에 대한 행정쟁성 있죠. 그다음 부관의 하자와 이행행위 효력, 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관에 대한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요거하고 부관에 대한 행정쟁성 판사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부관의 하자와 이행행위 효력은 제가 판례를 이렇게 봄으로써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행정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 부관이 이렇게 부과되어 있죠. 자, 부관은 우리가 다 종된 규율 또는 종된 행정행위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본체인 행정행위, 그죠? 또는 주된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거 종된 행정행위죠. 이렇게 종된 규율 또는 종된 행정행위. 그러면 우리가 무효와 취소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무효와 취소를 배웁니다.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하게 되면 결국 무효인 행정행위 돼요. 마찬가지로 종된 행정행위가요,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고요, 무효인 행정이고 무효인 부관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가 있게 되면 이것은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부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결론이 똑같으니까 이 무효인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본체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 부관이 무효인 부관인 경우 주된 본체인 행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하죠. 자, 우리 판례 들어야 돼요. 판례대로. 판례는 이 무효인 부관이 주된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 내용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지 또는 다른 말로 본질 요소로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중요 요소, 본질 요소. 그죠? 중요 요소, 본질 요소, 인가. 자, 인가 여부에 따라서 일대는 무효인 부관이요.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이 내용에 중요 요소 또는 본질 요소일 때는 당연히 영향이 있어 없어요?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서 이 주된 행정행위를 갖다가 뭐로 만든다고요? 영향이 있어서 주된 행정행위를 갖다가 뭐로 만든다고요? 무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관도 무효,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 때는 뭐예요? 아닐 때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영향이 없으니까 이 주된 행정행위는 뭐가 돼요? 그냥 유효예요.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유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주된 행정행위. 그러니까 부관만 무효가 되고 주된 행정행위는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요것이 이제 요게 말씀드린 대로 부관이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에서 두 번째 하자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양가로 1번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 취소 사유의 부관이 붙은 경우는 그대로 무효인 부관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잠깐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관부 행정에서 이 부관이 부담인 경우에만 부담만 딱 띄어서 일부 취소성, 진짜 일부, 즉 진정 일부 취소성이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시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자, 81페이지 부관의 하자와 이행행위 효력 나옵니다. 여기 옆에 보면 부진정 일부 취소성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진정 일부 취소성이 있고 부진정 일부 취소성이 있는데 진정 일부 취소성 말씀드렸어요. 있고 부진정 일부 취소성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부진정 일부 취소성인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부 행정이 이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자, 하자는 어디에만 있어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가 아니라 이 부관 일부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성이 가능하다고 봐요. 즉, 부담 외의 나머지 부관을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되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 과정에서 판결로서 일부만을 취소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긍정설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부정이에요.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성 안 돼요. 부관부 행정이 부담을 제외한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취소성이 대상으로 보면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해야지. 대상은 전부 다 취소성이 대상으로 해놓고 그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 그 다음에 10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관의 하자와 이행행위 효력에서 일단 판례의 태도 두 번째만 볼게요. 판례 1만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부담 있는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 및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 행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법률 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고 판례 2번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